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변제금을 처음부터 더 많이 내시겠어요? 아니면 나중에 소득이 오르면 그때 더 내시겠어요? 안녕하세요. 노태부 변호사입니다. 개인의 생은 소득의 기초에서 진행되는 제도입니다. 월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금액이 변제금이 되는 겁니다. 생계비는 최저 생계비와 추가 생계비가 있는데요. 최저 생계비는 정해져 있습니다. 대략적인 금액을 소개해드리면 1인 가구 144만원, 2인 가구 236만원, 3인 가구 302만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사안에 따라 추가 생계비가 인정되면 생계비가 그만큼 더 늘어나는 겁니다. 이렇게 정해진 생계비를 월소득에서 빼면 변제금이 나오는 거니까요. 월소득이 높아지면 그만큼 변제금도 높아지는 겁니다. 개인의 생 신청서를 접수할 때 당연히 월소득이 얼마이고 월변제금은 얼마이다 라고 변제계획안을 작성해서 제출합니다. 신청서를 연초에 접수할 때는 전년도 평균 월소득을 기준으로 소득을 산정해서 제출합니다. 그런데 개인의 생 진행기간이 깁니다. 수개월이 흘러서 예를 들면 6월쯤에 보증명령이 나오게 되면 소득을 다시 산정하라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1년 기준으로 소득을 산정하라는 거죠. 이때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기간에 소득이 오른 경우입니다. 이때 저희와 같이 개인의 생을 대리하는 사무실은 선택의 갈림길에 섭니다. 첫 번째 선택은 보증명령의 내용대로 오른 소득을 반영해서 변제계획안을 제출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사무실 입장에서는 편합니다. 그런데 의뢰인 입장에서는 편하지 않습니다. 월 변제금이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선택은 버티는 겁니다. 최근 1년 기준으로 소득을 산정하면 월 소득이 오른 건 맞는데 이러저러한 사유로 이 소득은 일시적으로 상승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면서 변제계획안을 변경하지 않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저희는 힘들어집니다. 준비해야 할 것이 많습니다. 변제계획안을 변경하면 보정서에 쓸 내용은 한 줄이면 됩니다. 최근 1년치의 월소득을 반영하여 변제계획안을 변경합니다 라고 쓰면 되는 건데요. 변제계획안을 변경하지 않으려면 보정서에 소득이 올랐음에도 변제계획안을 변경하지 않는 이유를 작성해야 하는 겁니다. 글 쓰는 작업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큰 노력이 필요합니다. 법원에서 시키는 대로 하지 않는 이유를 법원이 기분 나빠하지 않고 논리적이면서 설득력 있게 작성해야 하는 겁니다. 이 두 선택지 중에서 저희는 당연히 후자를 선택합니다. 의뢰인의 이익이 최우선이니까요. 소득이 오른 건 맞는데 일시적으로 상승한 것이니까 오른 소득을 반영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취지로 보정서를 작성해서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저희가 보정서를 제출하고 난 후에 다시 나온 보정 내용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면 (2025년 6월 26일자) 보정서 제3항과 관련하여 올해 1월부터 6월까지의 소득이 작년에 비해 일시적으로 상승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위 진술을 고려하여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중간에 생략된 문구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월 소득을 높여서 월 변제금을 높이지는 않아도 되고 라는 문구가 생략되어 있는 겁니다. 다시 돌아가서 채무자는 변제계획안 10 기타 사항란에 해당 있음으로 표시하고 아래의 매년 보고 의무 규정을 추가하실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래 보시면 매년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소득자료를 제출하라는 겁니다. 조건부 인가
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변제금을 처음부터 더 많이 내시겠어요? 아니면 나중에 소득이 오르면 그때 더 내시겠어요? 당연히 후자입니다. 이런 경우는 조건부 인가가 반가운 겁니다. 실제 이 의뢰인은 최근의 월 소득이 일시적으로 오른 상황이었고 앞으로 소득이 오를 가능성이 높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의뢰인은 작년의 소득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는 것에 매우 만족하셨고요. 개인의 생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저는 종종 줄다리기라고 표현하는데요. 보정에 무조건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에 두고 법원과 줄다리기를 하는 겁니다. 다만 법원에서 강하게 당기면 끌려가야 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제가 보증명령을 안 따르고 버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계속 안 따르면 마지막에는 이 내용을 따르지 않으면 기각시키겠다 라고 보정이 나옵니다. 이때는 따라야 합니다. 이 정도가 되기 전까지 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에 두고 진행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댓글에 남겨주시거나 전화주세요. 제가 직접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이상 노태부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